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결혼 전인데 결혼식이 80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신혼집도 못 구했고요. 시어머니 명의로 오래된 주택 하나와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주택은 방 구조가 너무 작아서 리모델링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답이 없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그냥 본인들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세요. 시부모님 집은 깨끗하니까 변기만 바꾸면 된다고 하시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알뜰하게 살아왔다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말마다 계속 부르셔서 같이 밥 먹고 저는 가서 설거지도 하고 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생일 차이도 얼마 안 나서 둘만 보내고 싶었는데 또 밥 사주신다며 부르셨어요. 두 분은 퇴직 후에 따로 나오는 돈이 없으니 저희가 용돈처럼 챙겨드려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결혼 전인데도 명절마다 예비 시댁에 가서 친척분들께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소개하시고 저는 또 설거지 등을 하고 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도 자주 옵니다. 예비 남편에게도요. 당연히 아껴 쓰는 건 좋은데 너희도 돈 없으니까 아껴 써라. 나도 예전엔 그렇게 살았다. 같은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결혼 전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결혼이 거의 임박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이 정도 수준이면 결혼한 몇 년 차 지난 부부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이미 개입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시고, 제가 이제 부부 애착 기간을 어쨌든 3년은 꼭 반드시 좀 지켜보셔라 라고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3년 기간 동안은 섞이지 말아야지 돼요. 차라리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신혼 첫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으세요. 언뜻 보면 자녀 부부를 되게 배려해 주시고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마음을 써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명분이 돼가지고 아껴 써라 어째라 저째라 용돈 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부부 시간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고. 근데 더 이상한 건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내 말을 못하는가 봐요. 경계가 없어요. 부모님하고 경계가 없이 다 이렇게 꽉 뭉쳐놓은 것 같이 밖에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나서야 되는 게 지금 사실 남편분이신데, 지금 남편분은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주고 뭐를 후순위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거라서 이렇게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이렇게 놓고 이만한 어떤 독에다가 이렇게 죽 쓰는 거 있잖아요. 내 일상을 다 죽 쓰듯이 다 옮겨서 섞여서 다 해버리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사는 게 가족 같고, 가족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맞아요? 어르신들한테 맞아요. 그럼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는 어때요? 그냥 최악이에요. 왜냐면 우리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조심하지도 않고 우리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상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뭔가를 계속 멘트를 갖다 이렇게 꽂는 멘트 같아요. 아껴 써라, 용돈 보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 네 어머니가 얼마나 아끼면서 삶을 살아왔는지 배워라, 너희 어머니 고생 많고 그러니 너희들이 효도해라. 지금 이 멘트잖아요. 당신이 직접 하시라고요. 여보 너무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당신만한 이 며느리가 진짜 없었지, 당신만한 아내가 없지, 너무 고마워, 애들보다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끼리 더 건강하게 오래 잘 삽시다. 이 얘기를 당신이 당신 부인에게 직접 하시라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하시라고요. 이거를 왜 여기다가 하나 치고 애들이 하게끔 하냐고요. 아버님이 직접 나서서 어머니를 인정하고 정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아버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사연에서 느껴지는 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맞아요 라고 궁금해 하시고 결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면 되지 않나?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결혼이 이런 거구나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주관이 좀 있어야지 되기도 하고, 이게 부부가 연대해서 부부가 상의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하는데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할 건지 다음에 할 건지, 기간을 어떻게 둘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은 부부가 상의를 하는 거지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이 지금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우리 생각에 대한 확신감과 자신감이 좀 없다가 보니까 이제 이중 메시지가 좀 절로 들어가기도 하겠죠. 불편도 하면서 의존도 해야지 될 것도 같은데, 의존을 좀 해볼라 하니까 뭐가 좀 들리고 꽂히는 게, 이게 불편을 한데 이걸 딱 없자니 좀 뭐하고, 그래도 필요는 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 주관이 좀 안 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좀 어줍잖아 보이고,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줘야지 될 것 같고, 쟤네가 괜찮을까 자꾸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한다고 아마 어머니 아버님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존중이고 뭐고, 얘네가 결혼은 하는데 얘네가 과연 잘 살아갈까에 대해서 그냥 내심 그냥 걱정이 많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1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당장 우리 부부가 서로 상호 존중하며 조심하며 부부가 일단 잘 지내는지 먼저 체크하실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부부에 대한 거를 얘네들한테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용돈을 받고 싶고 좀 기대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 고마워 하실 것. 근데 아이들도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이런 태도를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내주시면 자녀 부부들도 분명히 우리가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낼 걸로 저는 생각해요. 왜? 어머니 아버님이 자녀분을 잘 키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마한 것들은 분명히 부모님한테 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얘네들이 결혼 아직 3년이 되지도 않은, 이제 결혼할 건데 3년 그 기간 동안을 얘네가 부부 애착을 형성해야지 되는 기간이구나를 꼭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해서 고모 댁에 너희 인사를 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언제 시간 되니?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괜찮은 시간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저는 고모님 댁에 굳이 따로 인사를 가야 되나 싶거든요. 그냥 뭐 여름 지나고 추석 때 그때 뵙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럴래? 그때 뵙고 인사드릴래? 그래, 그럼 너희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뭐 그때 봐도 뭐 좋지. 이렇게 물러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윗세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녀 세대도 뭔가 내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단독이 아니라 같이 상의해서, 아니면 두 분은 뭐 워낙에 많은 것들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재밌게 우리끼리 즐겁게 살려고 결혼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부 애착 형성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아시겠지만 거의 매달 부부 애착 학교를 하거든요. 부부 애착 학교를 통해서 부부 애착이 정말 뭔지, 부부가 어떻게 형성을 해야지 되는 건지, 도대체 이 결혼이라는 게 뭔지, 부부라는 게 뭔지, 부부 애착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꼭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심지를 어떻게 좀 잘 구축하고 닫고 잘 세울까? 그래서 우리 부부의 또 심리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잘 세우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영상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꼭 함께 같이 보시고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